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1시 42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LA는요. 수요일 오전 8시 42분인데 제가 오늘 점심때쯤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17일 이 수능 날입니다. 은행도 그렇고 증시도 아침 10시에 시작하니까 좀 천천히 준비하시고요. 폐장은 4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 시간은 똑같은데 개장이 1시간 늦어졌고 폐장이 또 1시간 미뤄져 가지고 오늘 수능일을 맞이해 가지고 증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당초에는 러시아가 폴란드에 이 미사일을 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나토라든가 유럽, 미국, 우리나라까지 전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요. 어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이 떨어져 가지고 2477포인트 요번 주에 2500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악재들이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43포인트로 800포인트를 향해서 가던 이 코스닥이 힘을 잃고 주춤한 상태인데요. 2500선을 뛰어넘어서 조금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연출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큰 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어제 환율이 다시 또 제자리로 왔습니다. 132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월요일 날 7원 50전이 올랐던 이 상황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이 반복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1300원 밑에 12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좀 안정권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1320선 전후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증시 주변에 자금 중에요. 고객 예탁금이 아직까지도 뭐 50조에 올라오지 못하고 49조 정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역시 16조 정도고요. 아직까지는 이거 역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뉴욕 증시 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5%로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상승 쪽은 아니고요. 이 다우는 혼조세, 나스닥은 하락입니다. 타깃이라는 이 대형 쇼핑몰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잘 가는 곳인데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파는 곳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냥 소매 이 쇼핑몰입니다. 뭐 지역에 작은 곳도 있고요. 조금 멀리 가면 아주 대형 쇼핑몰로 돼 있는 아주 전형적인 빨간 타겟이 마크가 있는 이런 타깃 연휴 지난 금요일 날 재앙 군인의 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수요가 둔화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타깃발 지금 나스닥이 이와 같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고요. 어제 폴란드 사태 때문에 우크라 방공망 미사일에 따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마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진짜 쏜 이런 미사일이다 그랬으면 아마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국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와중에 오늘 17일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방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전 중에 만날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그리고 사우디에서 방산과 관련된 이런 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2의 중동 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 17일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방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하지만은요, 연속해서 크게 움직이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제2의 중동붐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이제 거의 나왔기 때문에 17일 오늘 오전에 한국을 찾은 이 빈살만 왕세자하고 방산과 관련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아직 회담 주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네옴시티 얘기는 좀 할 거고요. 원전 얘기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또 격의 없이 얘기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2030년까지요. 1차적으로 홍해 부근에 서울의 44배 넓이로 제가 뉴스에서 방영할 때 이 사진 그래픽을 봤더니요. 이렇게 댐같이 싸가지고 일직선으로 이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상당히 스마트 시티인데다가 석유에 그동안 의존했던 사우디 경제에 지금 첨단 4차 산업 중심의 이런 그 사우디의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하는 이런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요. 길이만 170km라 그럽니다. 직선거리로 이렇게 또 만들고 산악 관광단지까지도 뭐 만드는 이런 그 1차, 2차 프로젝트까지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또 여기다가 2030 엑스포를 사우디가 유치합니다.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는 우리나라는 부산이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또 후보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탈리아가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도 같이 경쟁국이지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동남아 순방을 마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빈살만도 만나지만요. 네덜란드 정상과 또 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스페인 정상하고 또 정상회담이 있다.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어제 오늘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요. 곧 그 빈살만 왕세자하고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뭐 이런 그 회장들하고도 만나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얘기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소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회동에 나온다는 이런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회동한 뒤에 오늘 저녁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대 그룹의 총수들을 만날 것이다. 구체적인 뭐 시간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뭐 대충 봐도 저녁 만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할 것이다. 여기다가 이재용 회장은 빈살만 왕세자하고 개인적인 또 친분을 앞세워 가지고 네옴시티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건데요.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지금 4대 그룹 총수들이 네옴시티, 스마트시티 여기에 관련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또 채태원, SK는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그 회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의선은 또 현대차구로 UAM, 우암, 미래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런 그 회담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오전과 저녁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곧 재유행 정점에 갈 걸로 보이는데요. 한 달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나오는 이런 그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의 시기가 올 거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관심주는요, 어제 종가 매매가 없었고요. 세 개의 관심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입니다. DK락은 그린 수소 빈살만과 관련해서 지금 양해각서 수소 트렌과 관련해서 오늘 빈살만이 방문하면서요, 이런 얘기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정을 거치다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STX입니다. STX는 지금 태백시의 희소금속을 생산하는 시설을 유치한다. 또 리튬, 니켈, 코발트, 텅스텐과 같은 이런 희귀금속들,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 광물들을 관계하는 이런 그 시설들, 니켈 광산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TX가. 그런데다가 금속 생산 시설을 유치하는 이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아해상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과열 종목인데요. 오늘 단기 과열 종목 요 딱지를 띌 것 같습니다. 3일 연속에서 여기 분봉에 보시면요. 어제 또 그제 월화수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해제됩니다. 그래서 동아선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관련된 수소 관련주입니다. 오늘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방한을 하면서요, 수소 관련 이슈들이 또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관심주 3개입니다. DK락, STX, 동아성. 근데다가 지금 성우화성, 성우하이텍, 지금 이틀째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IRA와 관련해서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EM 플러스 어제 우리가 시초가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그 위에 쭉 빠졌습니다. 하디슈하고 종가 매매 대응 안 했는데요. 이 시초가에서 아주 급상승을 해서 우리가 시초가에서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깊은 이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우하이텍, EM플러스, 한국선제 이 세 종목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에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수소 관련해서 더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국내 5개사가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장 같은 이런 그 생산 시설들을 건설을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그린 수소, 또 수소와 관련된 그리고 수소 트램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수소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던 종목이고 여기에 수소하고 그린 수소 관련주들 또 수소 트램 현대차 그룹이 빈살만 왕세자의 수소 트램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또 오늘 저녁에 만찬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런 관련해서 또 잠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요. 지금 니케이락 같은 경우에 수소 트렌과 관련해서 이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원전과 방산도 빈살만 방안의 또 하나의 세일즈 품목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원전, 방산 테마도 오늘 크게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 엔터 이런 그 관련주들 앞으로 또 어떤 해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크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폴란드의 그 러시아발 미사일 2발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심각하면서 나토에까지 확전이 될 가능성까지 얘기돼 가지고 사료주들이 움직였지만요. 이게 우크라이나 또 미사일이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그 사료주들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풍력, 태양광도 INI에 관련해서 조금 그 우리나라에 유리한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는요, 시장이 빈살만과 관련해서 빈살만 이슈 관련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빈살만, 네옴시티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린수소, 수소트램, 원전, 방산과 관련된 이런 논의가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관심주 3개 말씀드리는데요. DK랍, STX, 그리고 동아성 이렇게 3종목이 관심주입니다. 오늘 목요일도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